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기본서 274페이지, 우리 소득세 총설 보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 복습 겸 해가지고, 자, 오늘 복습은 또 요것으로, 오늘 배운 종부세 복습은 요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눠드린 배부해드린 오늘 핵심 요약 정리 있잖아요. 그 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쭉 기억을 떠올리면서 복습하시고요. 그 표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핵심 요약 정리에. 자, 나중에 또 다음에 5월 달에 요약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먼저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과세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래서 시군구.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국세고요, 국가고요. 인적기속 여부 보면 재산세는 원칙 물세예요. 그래서 주택, 자, 여러 개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차이점이죠. 자,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이렇게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의 차이점은 뭐냐면 합산 과세하긴 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 차이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둘 다 똑같습니다. 6월 1일이고 이때 얘네들은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도 똑같습니다. 과세 대상을 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토지하고 주택만. 자, 그럴 때 이 토지 중에서도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종부세 대상, 자, 재산세 대상이지만 여기 얘네들을 보면 재산세 대상인데 종부세가 아닌 것들이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아니고, 선박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닌 거 비교 딱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봅니다. 먼저 별장이요. 재산세 당연히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 별장에 대해서 4%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추가도진 세율이죠.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니까. 그래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 포함이고 별장은 제외고요. 세율구조, 재산세는 비누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0.104, 0.1에서 0.4%까지 과표가 4단계 초과수율이고 토지는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별도든 종합이든. 자, 종부세는 주택이요. 예,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죠. 2주택 이하, 자, 빵 6, 3위. 자, 그래서 빵5 27 0.5에서 현재는 2.7%까지 세율정되는데 이게 개정안은 이제 0.6에서 3%까지로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0.5에서 빵5 27 2.7%까지 6단계 초과수율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3주택 이상은 빵 6, 3이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수율인데 잘 모르겠으면 주택분 종부세는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토지는 똑같이 별도든 종합이든 재산세랑 다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여기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서 과표가 몇 단계인지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자, 주택분 재산세는 시가편에다가 공정시가가의 비율 몇 프로예요? 60%. 이게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결정 시에. 종부세도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규정이 있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어요. 국세는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물납이요.
종부세는, 자,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는데 납부할 수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어떤 거로 물납해요?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꾸시 넘어가면 안 돼요. 납부할 수 1천만 원 초과할 때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허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안 됩니다. 자, 분할납부 봅니다. 재산세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500이었다가 얼마로 이제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종부세도 자, 기준금액이 작년에 개정돼서 재산세랑 이제 똑같이 250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납기한이만 다릅니다.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동일한데 분납 기한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12월 15일이 납부기한이니까 납부기한 지에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요. 그래서 2개월 재산세, 종부세 6개월. 납세지는 자,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고소할 때 어디야? 주소지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요.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상한선 허용되는데, 그럴 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주택부는 자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 하는 150%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근데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 300% 개정안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3주택 이상은 300%고요. 자, 그런데 토지부는 무조건 또 150%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150%예요. 예? 자, 근데 재산세, 토지건축물 150%처럼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인데 다만 자, 이렇게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기요.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선반공기, 주택분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랑 뒤바꿔서 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부가세가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종, 농, 이, 자,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받고, 이건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시바타 도요 할머니 너에게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거 읽어드렸죠? 이거 하여튼 힘내시고. 자, 우리 소득세 총설입니다. 여러분,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274페이지 여러분이 보시고 275페이지로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니까 소득세 개요입니다. 의미, 특징, 의의. 자, 편하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렸던 건데, 의의요.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어요.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다?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부과되는 거고요. 특징 보면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밑줄이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요거 자, 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제가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6가지가 있고,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의 6가지는 여러분이 외울 건 아니지만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자,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종합소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중요하죠. 여기서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자, 사업소득의 일부가 우리 시험범인데, 사업소득도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매업과 건설업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매매업과 건설업은 요약집 강의할 때 살짝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사업소득 시험에 한 5년 정도 계속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28회 때 한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임대업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부동산 임대업은 범위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요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자, 여기서도 또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임대소득은요, 임대소득은 월 임대료예요. 월세 받는 그 월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증금 받고 소위 말해서 전세금 받고 임대하는 전세주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칙. 자, 근데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떤간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여기는 시험에 다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따로 이제 분리과세하는데 요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사업소득도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매매업이요. 차이점이 있다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개인이 양도하는 소득이고,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열거주의과세 소개해드렸고, 소득 3번 신고납세요. 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과세 방식 및 과세 기간입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보세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소득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전부 다 소득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에 신고납부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276페이지 분리과세 방식이요.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요. 여러분이 은행에 뭐 몇천만 원 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낸 이자 소득에 대해서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제가 군대 가기 지난 순환에 군대 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노가다 속칭 건설 현장에서 그 노가다 뛴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한 달 하려고 했는데 하루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름만 하자 그랬는데 두 번째 날 갔다 왔더니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약값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만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5일만 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합니다. 그거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죠. 매출이요. 이런 것들. 또 기타 소득.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당첨금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그 소득은 과세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분리과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죠. 29회 시험 때도 나왔었고,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야. 어떤 게 분류과세하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수익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이다. 밑줄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수익이요.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요,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분류과세 방식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양가로 2번 과세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편하게 봅니다. 과세 기간을 보시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번 고의자가 사망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과세기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고의자가 주소 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의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거. 전날 아니고 출국한 날까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편하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03번 테마만 이 동네에서는 별표시에서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고의자와 비고의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양가로 1번 봅니다. 고의자와 비고의자의 구별은 주소 고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국적과 관계없고요. 고의자 의의를 봅니다. 고의자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 있다 고의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고의자라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자, 니은번 과세소득의 범위가 중요하죠. 고의자다 그러면 자, 항상 싸이를 떠올립니다. BTS, 종국이나 이런 애들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고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의 범위는 A번 국내 소득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요.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BTS나 방탄소년단 아니면 싸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벌어진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B번입니다.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고지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자, 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요, 어떤 사람이 국내에 주소 있다 없다 한 그 기간이 국내에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소둔 외국인 거주자가 있어요. 자,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가 항상 누구로 예를 들었냐면, 저는 미녀들의 수다라고 옛날에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에 거기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이 각국의 미녀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미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미녀죠. 그냥 미녀들이 나와서 수다를 떠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미녀들에서 나왔던 미녀들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미녀는 자밀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자밀라하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에서 온 따루를 좋아했습니다. 자밀라나 따루 이런 애들이요, 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국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수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자밀라가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이 국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요, 원칙적으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 소득 발생하는 거. 근데 다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로 이게 송금되는 이런 국외 발생 소득만, 자, 이 5년 이하의 주소 고수든 이 외국인 거주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아시면 됐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276페이지 맨 아래 납세지입니다. 거주의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당연히 국세는 직각과는 불문하고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어디입니까? 거소지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277페이지 주소와 거소의 판정 같은 거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어떤 모의고사 보면 이런 것까지 막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그러던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비고자입니다. 비고자란 고자 아닌 개인, 즉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항상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마돈나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 이상 거소도 없잖아요.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자,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출이요. 자,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거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지를 봅니다. 비거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쫙이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표에 지금까지 본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표에서 거주자일 때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죠. 국내 국외 과세 소득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거기 T 표시를 보세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미출입니다.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거주자만이 국외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가 되려면,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팔았어요, 해외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가 되려면 그냥 안 되고, 양도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지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 있습니다. 3년 주소고소득 고지하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비거자는 당연히 국내 소득만이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얘는 국내 소득만,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277페이지 맨 아래 법인격 없는 단체 읽어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예요. 근데 다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적용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의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예제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는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중에 살짝 요약집 같은 거 할 때 알려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79페이지 제2절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의해요. 자, 요거는 처음 배우네요, 우리가. 자, 그래서 제2절 부동산 임대소득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여러분. 자, 2개 하시고, 최근에 안 나왔지만 28회까지만 나오고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드시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자, 고개를 드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뭐 몇 가지 잡다한 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요 정도만 보시고 다시 한번 공들여서 다시 한번 또 스트레칭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우리 279페이지 오늘 부동산 임대소득 처음 배우는데요. 별표시 2개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소득이냐?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임대소득의 의미입니다. 정의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대함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틀려요. 자,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부동산 상의 권리라는 것을 대여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소득이라든가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중요하진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 전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덕대라고 해요. 이 덕대가 그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요.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 자,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양가로 2번 구체적인 범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금방 본 얘기가 구체로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밑줄이고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 기억범 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대여하는 소득과 전세권 등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이 꽃표시, 각주 표시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상해 권리라는 게 뭐냐?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을 우리가 말합니다. 얘네들 대여 소득은 사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다음 중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둡니다. 니은번 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이나 대여 소득은 여기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그 밖의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이거 사업 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뭐라고요? 이거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다음 중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닌 거 해가지고 물어봐요. 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 그러면 얘는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 다 골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별 표시해 놓습니다. 니은번에 별 표시해 놓고 특별히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개정이 됐어요. 이게 재작년에. 그리고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별 표시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참고 부동산 임대 소득의 범위가 쭉 나오는데요. 이 잡다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음 5월 달에 봅니다. 그리고 어딜 보시냐면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선 대여소득. 이건 제목만 아시면 돼요. 3번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소득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나와 있고 표에 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의 내용은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표 내용은 또 정교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유학습 할 때 정교하게 볼게요. 자, 오늘은 처음 배우니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양가로 3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게 예전에 농업소득세하고 이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서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8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 비과세입니다. 자, 먼저 기억번 밑줄입니다. 일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A번이요.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고, 이 경우 주택과 부소지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밑줄을 및 국유소유자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항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자,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 딱 하나라 할지라도 과세를 합니다. 원래 주택 하나,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근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과세입니다. B번,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요거 기준시가 9억 초과 판단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바꿔 나온 적이 있어요.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12월 31일 그 종료일 현재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디귿번 봅니다.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인데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잖아요.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얘기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요거 비과세 주택수 판정할 때. 자, 다가구 주택은 밑줄입니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가구 주택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한 개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은 없어요. 다가구 주택 9가구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살고 8가구는 말하자면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요. 다가구 주택에서. 그럴 때 그 다가구 주택은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8가구에서 월세를 받을 때 그 소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가구 주택은 뭐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거 일개 소유한 주택 임대소득 이거 비과세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으면요. 일개 주택으로 보되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일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B번이요.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되. 자,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보세요. 만약에 보겠습니다. 여기. 네. 자,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인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이 공동소유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이 있어요. 을이. 그러면 이 주택을 B주택을 을이 임대했을 때 이 주택은 과세냐 비과세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세 비과세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공동소유한 주택 하나가 있고 또 B주택도 있습니다.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거 과세 비과세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이 공동소유주택은 지금 보니까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 같으면 이 주택을 요거 지금 40%라면 고가주택일 때는 이게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일단 요거 자, 7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0% 바꾸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구의 주택, 자, 을이 이거는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니까 을은 요 주택을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하나잖아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해서 뭐 한다? 비과세.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C번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받은 주택을 또 밑줄입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누구 주택으로?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주의하고. 동그라미 D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소득세 계산은 개인별로 각각 계산해요. 부부가 따로따로. 근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해요. 남편 명의 주택 하나가 있고 그 배우자 명의 주택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임대했을 때 주택 2개 소유하는 자니까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지만 개인별로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 있을 때 하나 임대하면 주택 2개 소유하는 자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하나 임대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 있죠. 여기 이제 올해 2020년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봅니다. 먼저요. 1번이요. 자, 동그라미 위에 디귿 공동소유주택수 판정할 때 B와 D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의 가산 밑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는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했습니다. 그죠?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했는데 예외적으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이요.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고,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30%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했을 때 그럴 때는 주택수 계산에 가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 웬만하면 다 포함되겠네. 그 다음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자, 요거 30% 초과해서 지분이 공유지분이 30% 넘는다? 그러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을이 지금 갑지분은 70%고 을이 30%입니다. 만약에 요게 이제 임대소득이 을이 요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임대소득이 만약에 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이 넘으면 얘 30% 얘도 포함시켜요. 아니면 얘가 만약에 60이고 얘가 40이다. 이럴 때는 만약에 요게 고가주택이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고가는 초과하는 주택인데 지분율이 30% 넘었다 40%다 그러면 의뢰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소수 지분자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함합니다. 원칙은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로 계산합니다. 근데 자 그런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로 계산하고 그런 건데 요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소수 지분자도 이렇게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넘거나 아니면 자 기준유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밑줄 긋고 넘어갑니다. 282페이지에 자,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02번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은 지금 이런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는데 282페이지에 간주임대료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 임대료로 계산해요. 근데 다만 월 임대료로 계산하는데 다만 우리가 월임대로 계산하는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보증금 전세금을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뭐가 발생해요? 이자, 소득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계산식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 어디로 쭉 내려오냐면 어디로 오냐면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주택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283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주택이요. 원칙적으로 주택을 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 원주로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렇죠? 근데 다만 특례요 봅니다. A번이요. 주택을 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자 밑줄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보증금리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계속 보증금 등을 상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주택은 원칙 과세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몇 주택일 때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까지는 아니에요. 3억 원 어떻게 돼? 초과할 때 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을 사업소득 총수익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B번입니다. 다만 이때 3주택 계산할 때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엔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자 2021년까지는 여기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3채 이상인데도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자 그런 얘기고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혀 눈길 두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배우긴 배우는데 눈길 두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전혀 눈길 주지 말고 쭉 넘어가요.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있잖아요. 요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어떤 얘기냐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우리가 소득금액 계산인데 여러분 요 얘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박스 안에 286페이지 얘기가 어떤 거냐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분이 자 발생한 만약에 지금 20년이잖아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럴 때는 예전에는 비과세 썼는데 이제 2019년도부터 발생한 2천만 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근데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 소득세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리과세 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식이 여러분 교재 거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요거요. 요 계산식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요 시험에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어떤 건지 계산하는 식 예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교재에 빠진 게 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요. 여러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이제 가산세 적용되는데 0.2% 1천분의 0.2%의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에 관한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만 보면 나머지 28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부동산업, 매매업과 건설업은
지금 안 보고 나중에 제가 살짝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깊은 이론들 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5월달 첫 주부터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예고 드린 대로 유학집 양도소득세부터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바로 양도세를 봅니다. 아셨죠? 월 첫 주부터는 유학집 들어가는데 양도세부터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달 넘게 양도소득세만 공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고개를 드시고요.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 건강 잘 챙기시다가 씩씩한 모습으로, 아까 오늘 배운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그거는 아까 비교하면서 표를 통해서 복습을 했고요. 자, 요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